자, 이제 뭐 리액트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테일윈드까지 설정이 되셨다면 다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마리아DB 설정하시는 거죠. 설정은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 보면 그냥 검색 엔진 같은 거 써서 검색하면 좀 이상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라고 mariadb.org로 들어가셔서 들어오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다운로드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 화면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잖아요. MSI 패키지로 받으시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리고 버전은 사실은 10버전 이상을 쓰시는 거, 저는 이제 예제에서는 10버전을 썼는데, 일단은 이번에 실습할 때는 11버전으로 설치를 한번 해서 아마 11버전 쓰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데, 뭐 얘는 굉장히 가벼워요. 마리아DB는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뭐 설치하는데도 오래 안 걸리고, 뭐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지금 보면 루트 패스워드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까먹으면 애먹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안 까먹도록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UTF-8을 기본으로 쓰시도록 설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포트 번호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3306번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인스톨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마리아DB는 또 이제 고맙게도 좋은 점이 이제 뭐냐면, 얘가 설치가 되면 그 별도의 개발 도구 없이도 하이드SQL이라고 이제 프로그램이 하나 같이 설치가 되죠. 근데 이제 맥에서는 안 돼요. 맥에서는 안 되니까 이제 맥에서 사용하실 때는 뭐 DB버를 쓰시거나, 뭐 아니면은 뭐 데이터 그립을 쓰시거나, 아니면 MySQL의 워크벤치를 쓰시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설치가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드SQL이라는 애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하이드SQL을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다 이제 추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거는 루트잖아요. 루트로 일단 접근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패스워드 지정했던 거 해서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하이드SQL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쿼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SQL문을 만드시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루트 계정은 절대로 외부에다가 노출해 주는 계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할 때도 따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 있죠. 요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명령어들이 있잖아요. SQL들이 있는데, 실행하실 때 여기 있는 거로 이제 보시면 컨트롤 F9번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F9번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실행이 되실 거고, 사용자 만드실 때 이제 요렇게죠. 저희는 molDB라는 애 만들 거고, molDB 유저라는 애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로컬호스트에서 붙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호스트에 붙는 계정 하나,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계정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권한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권한도, 권한을 안 주면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붙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주고, 이거 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게요. 세로 고침하면 이제 molDB라는 애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졌는지 이제 얘로 이제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세션 관리자 들어가서 새로 추가하고, 여기는 이제 이름은 뭐 마음대로 주셔도 되는데 molDB 유저라고 저는 이제 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는 molDB 유저죠. molDB 유저 이렇게 주겠죠. 패스워드는 전 동일하게 줬으니까 그대로 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만 여기만 molDB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열기를 한번 해보면, 저장하고, 그럼 이제 요 DB로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개발할 때 쓰는 거는 요것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데이터 이제 SQL문 만들어서, 그죠?
예. 요거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데이터 그립 같은 거 쓰실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텔리제이 같은 거 사용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실행할 때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이제 다른 디비버를 좀 쓰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가 되는 걸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연결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업은 이제 부트 쪽 이제 만들어 주는 건데요. 부트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JDK 버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스프링 부트 3.0 이상의 경우는 JDK 버전 17 이상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무난하게 쓰실 때는 AWS 쪽이랑 막 같이 막 연동해서 하실 때는 저는 아마존 콜레트로를 사용하시는 게 좀 편하실 거고요. 네, 뭐 오픈 JDK 계열 쪽을 사용하시면 다 됩니다. 네, 그래서 설치를 하시는데 아마존 콜레트로 같은 경우는 설치되면 막 경로랑 뭐 자바 홈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잡아줘요. 그래서 개발하시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보면 그냥 여기는 이렇게 설치 파일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만 잘 기억하시면 되냐면 어디에 내가 설치를 했는지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속도로 보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17 버전보다는 19 버전이 좀 더 빨라요. 네. 그래서 17 버전을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뭐 원하신다면 19 버전을 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하셨다고 가정을 할게요. JDK는. 자, 그리고 나서 VS 코드에다가는 STS 플러그인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 확인하시지 마세요. 여기에서 물론 STS라고 이제 찾아가지고 확인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려면 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어디서 하시는 게 낫냐면 그냥 저희가 구글에서 STS로 그냥 검색을 하셔서 스프링 툴슈트로 검색을 하셔서 여기에서 그냥 이거를 설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한 번에 많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추가가 돼 있는데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거 할 때 되게 여러 개가 설치가 막 돼야 돼요. 설치를 여러 개를 막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거든요. 이제 그때를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한 번에 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셨어요. 설치를 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가 이제 백엔드와 프론트엔드를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 폴더 따로 만들 건데요. 지금 이제 책에 있는 것처럼 백엔드라고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백엔드에 가서 뭐 VS 코드를 이렇게 한번 실행을 딱 한번 할 겁니다. 설치가 다 됐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뷰에 가시면 커맨드 팔레트가 있어요. 커맨드 팔레트에 가시면 스프링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스프링 부트로 해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 그레이들 프로젝트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버전은 지금 현재 제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날짜의 버전은 3.1.4 버전이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뭐 3.0 버전 이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랭귀지는 자바 랭귀지 선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는 org.0 선택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티팩트 이름은 뭘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만들 거는 API 서버예요. 그래서 뭘 API라고 그냥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자르 파일 버전으로 선택을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JDK 버전은 17 버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데브툴스, 럼벅, 스프링 웹, 스프링 데이터 JPA, 마리아DB, 드라이버 한 5가지 정도 이런 거를 설치를 할 건데 자르 파일, 그 다음에 자바 버전 17버전, 그죠? 그 다음에 부트, 데브툴스, 럼벅, 그리고 웹,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 조금 내려보시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DB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마리아DB가 포함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포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 프로젝트 어디다 만들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까 백엔드 폴더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 그냥 지정하시면 그럼 이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지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more API라는 폴더에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그거를 갖다가 오픈만 해주시면 새로 오픈만 딱 해주시면 VS 코드에서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진 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build.grade 파일 보시면 이제 뭐 그레이드 명령어 추가하고 뭐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막 물어봅니다.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설정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어디를 볼 거냐면 자바에 보시면 more API application이라는 애가 생기는데 얘가 이제 그 아시잖아요. 이 자르 파일들 라이브러리를 막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화를 시켜줄 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초기화가 다 되면 run 명령어 같은 거 뜨거든요. 그러면 이제 run 명령어 뜰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이 완료된 거죠. 그럼 이제 실행하실 때는 사실 여기 있는 거 가지고만 실행을 해주시면 되죠. 조금 팬소음이 좀 나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run 명령어 이렇게 실행해 주시면 3.1.4 버전에서 딱 실행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에러가 나요. 이 에러는 왜 나냐면 이 데이터베이스 쪽을 저희가 추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다시피 데이터 소스 쪽에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죠.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설정은 아까 그 molDB라고 아까 마리아DB 설치하신 거 있죠. 그래서 마리아DB 이제 드라이버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잡아주셔야 되고 molDB 유저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세 라인 있어요. 요거는 이제 DDL, create react, 그 create 그 다음 또 뭐 있죠? create tabl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업데이트 테이블, 알터 테이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처리할 거냐. 그 다음에 SQL 포매팅 좀 이쁘게 잡아줄 거냐. 그 다음에 SQL만 보여줄 거냐. 이런 정도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카피를 할게요. 이 설정은 리소시스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하실 거예요. 제가 S자가 하나 빠져 있죠. 자, 이렇게 설정 잡아주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실행을 한번 할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돼서 이제 개발하실 때는 이제 같이 쓰시면 되겠죠. 그 아까 HiveSQL을 같이 열어놓고 개발을 하시는 거죠. molDB 유저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나머지 작업들은 이제 실제로 개발하는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뭐 좀 해주시면 좋냐면 뭐 지금 그 프론트엔드 그랑 백엔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GitHub 같은 것들을 좀 초기화를 시켜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프로젝트는 다 완성이 됐어요. 뭐 19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이니까 금방금방 끝났거든요. 자,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뭐 해줄 거냐면 리액트 가지고 라우터 설정해서 페이지 붕괴하는 거 있죠. 이제 요 구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